저는 이제 오늘 햅틱 기술이란 무엇인지, 또 이 햅틱 기술이 가상현실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햅틱스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전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뭐 터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이가 한 30대쯤 되신 분들은 아마 연화 햅틱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뭐 좀 이런 IT 기기에, 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진동 피드백, 햅틱 피드백 등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햅틱의 사전적 정의는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 사용자의 입력 장치인 키보드와 마우스, 조이스틱,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촉각과 힘, 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완벽한 한글 문장이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하면, 햅틱스란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햅틱스란 내가 어떤 가상의 것을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거죠.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겪는 햅틱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의 진동입니다. 네. 핸드폰을 보시면 이제 이것과 같이 이제 조그만 모터가 핸드폰에 들어있고, 핸드폰이 이렇게 모터가 저렇게 진동하면서 핸드폰 전체가 떨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햅틱스란 어떤 가상의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기술인데, 방금 핸드폰의 진동은 대체 뭘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원래? 사실 핸드폰의 진동이 처음 개발될 때는 원래 터치스크린을 누를 때 마치 키패드를 누르는 듯한 이런 감각을, 이런 촉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또는 비용적인 한계로 인해서 전혀 키패드처럼 느껴지진 않지만요. 그래서 스마트폰 진동에 보다 더 나은 예제가, 스마트폰 진동에 사용되는 보다 더 나은 예제가 이제 게임하실 때 보시면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가 충돌하거나 아니면 뭐가 폭발할 때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진동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뭐 실제 폭발이나 실제 부딪힘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느낌이.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진짜 키패드를 못 느끼지? 왜 그냥 뭐가 폭발하는 느낌을 그대로 못 받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카메라로 쉽게 기록해서 모니터로 다시 볼 수 있고, 귀로 듣는 거는 뭐 마이크로 쉽게 기록해서 다시 들을 수 있고, 근데 촉각은, 손으로 느끼는 것은 대체 어떻게 기록해서 어떻게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햅틱 연구자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은 그나마 출력에 비해서 더 나은 상황입니다. 더 개발이 많이 된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 인공피부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도전해보자 했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죠. 무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박사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때 당시는 터치스크린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대세가 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기계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기계에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마우스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 커서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는 25개의 핀들이 막 위아래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손가락에 전달하는 거죠. 뭐 제가 되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크기 또는 이것들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막 여러 가지 시험해봤지만, 이런 기기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물체의 형태나 글자 같은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손가락이 너무 작았어요, 화면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화면을 스캔하려면 막 이렇게 다 움직였어야 했죠. 뭐 불편했던 거죠, 결국. 그렇다고 이런 기기의 크기를 키우자니, 기기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핀의 개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핀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은
형태 같은 건 그래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물체의 질감, 물체 표면의 질감 같은 것은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유리와 자갈이 있는데 이제 기기를 움직여서 보면 유리가 있고 자갈이 있으면 뭐 여기는 유리 같다, 여기는 자갈 같다. 실제 유리 같고 실제 자갈 같은 게 아니라 유리와 자갈이 조금 다르긴 하네,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구나. 뭐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의 이전에도 그렇고 저의 이후에도 그렇고 많은 햅틱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기기를 개발했지만 여전히 저와 비슷한 그런 문제점을 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제 촉감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려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는 우리 일반 대중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의 촉감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햅틱으로 창업을 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트업은 되게 힘든 일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가상현실이었습니다. 햅틱 기술이 가상현실과 함께 접목되면 실제 촉감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충분히 그럴싸한 햅틱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가 처음 개발된 이래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 대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처럼 점차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더욱 일상생활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서 이와 같이 가상현실 기기의 개발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은 이제 더 이상 거의 맥시멈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 가상의 세계,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실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착한 자녀들이 엄마에게 가상현실 기기를 경험시켜드리는 유명한 영상인데요. 재밌으시죠?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엄마도 분명히 지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놀랄까요? 시각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우리 뇌가 순간순간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실제 같구나 하면서. 물론 이 어머니가 특히 더 잘 몰입하시는 분이긴 해요. 근데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봐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항상 무섭습니다. 그때는. 자,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이제 대략 가상현실 기기가 어느 정도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한 감이 오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하죠. 연구로 시작했으니까 연구자들은. 그럼 이런 가상현실 다음에는 과연 어떤 기기가 등장해서 우리를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더 일상생활에서 인터랙션 한 것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다음에는 시청각과 햅틱이 결합된 그런 인터페이스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상현실과 함께 햅틱 기술이 곧 대중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시청각을 완전히 다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가상현실 기기 등장으로 인해서 햅틱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와 시장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관에서 안경을 쓰고 보는 3D 영화와
의자가 흔들리고 바람이 오는 4DX 영화를 접한 시기가 비슷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맨날 2D 화면만 보던 사람하고 3D 그리고 가상현실 기기들을 즐기던 사람들은 당연히 2D만 보던 사람들에 비해서 가상현실을 즐기던 사람들은 더욱더 큰 몰입감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다음 것, 좀 더 우리 오감 중에서 하나씩 더 들어가는, 이제 더 몰입된 기기를 찾게 마련이죠. 두 번째로 착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시청각과 달리 대부분의 촉각 자극 기기들은 무엇인가가 몸에 닿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게임 하는데 좀 재밌자고, 좀 뭐 좀 느끼겠다고 뭘 입고 차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상현실 기기는 스마트폰보다 더 큰 것을 머리에 쓰고 필요에 의해서 컨트롤러를 양손에 쥐고 또 뭐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과정을 사람들은 다 감내하고 돈을 주고서라도 이런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왜? 더 그런 불편함보다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몰입감과 더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햅틱 기기들은 뭐 장갑을 착용한다든가 팔에 감는다든가 조끼를 입는다든가 하는 정도의 기존의 가상현실 기기들을 착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조금만 덜 불편하면 뭐 사용자들은 전혀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몰입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상현실 기기들은 사람의 오감 중에서 특히 시각적 몰입도와 사실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사람의 오감 중에서 시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다른 감각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각을 더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사실적이면 그냥 듣는 거, 만지는 게 좀 덜 사실적이어도 아, 이건 사실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 보는 거 말고는 거기는 없었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런데 가상현실 기기들은 단순히 화면만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화면을 눈앞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개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내가 1인칭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듯이 거기에 맞춰서 화면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뇌는 순간적으로 당연히 이거 진짜 진실이네, 가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믿음직한 시각 자극이 있을 때 촉각 자극이 아주 조금만, 뭐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아주 조금만 더해져도 뇌는 그게 충분히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각적 자극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간단한 촉각 자극이라도 가상현실과 더해지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큰 효과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2014년도에 이와 같이 팔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터가 여기 보이는 동그란 게 아까 핸드폰에 보셨던 모터와 같은 것인데요. 이런 종류의 모터는 햅틱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잘 안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동이 간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복잡한 진동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모터를 썼고, 이런 모터의 장점은 값이 싸고 얇고 작았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뭐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해 보이고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 만들 때도 되게 고생했었던 게, 뭐 당연히 팔의 진동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핸드폰들과 달리 모터가 하나 있던 핸드폰들과 달리 여기 모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모터가 서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됐고, 하나의 진동이 막 전체로 퍼지면 안 됐고, 또 다양한 팔의 크기에도 맞춰야 했고, 또 되게 뗐다 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착용했다 벗었다도 되게 쉬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기기를 만든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FPS 게임을 만들어서 착용하고 시험해 봤더니 결과가, 그 느낌이 생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걷는 것에 따라서 걷는 발자국, 아니면 걷는 방향에 따른 발자국, 아니면 총을 쏠 때의 그 느낌, 아니면 총이 장전될 때 느낌, 이런 햅틱 그런 패턴을 좀, 진동 패턴을 좀 주게만 되어 있던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햅틱을 켜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가 햅틱을 꺼버리면 더 이상 하기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햅틱을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잘 못 느끼지만 한번 경험해보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현실 게임은 곧 나오시면 꼭 한번 햅틱을 같이 트라이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테스트가 있은 후에 이거를 저희가 좀 발전시켜서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모터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알고리즘 적용한 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착용한 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그리면 뭐 그 그림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걸 확인했고, 또 영화를 보면서 같이 영화 장면에 맞는 어떤 패턴들, 뭐 공룡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주인공끼리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저런 패턴들을 맞춰서 해보니까 실제로 훨씬 더 큰 몰입감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는 이제 이전 붕대 같은 타입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이 프로타입, 물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외관도 약간 다르고 당연히 무선이고 이렇게 되지만 이와 같은 프로타입을 이제 올해 연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이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누구나 햅틱 피드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햅틱 에디터입니다. 이와 같은 햅틱 에디터를 이용하면 기존의 동영상 포맷을 불러와서 영상에 어울리는 햅틱 피드백을 손쉽게 제작하거나 아니면 미리 만들어진 햅틱들을 영상에 손쉽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냥 기존의 시청각에 햅틱이 더해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몇 년을 예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또 항상 틀리기도 하겠죠, 거의.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상현실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햅틱 기술이 대중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와 같이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 어떤 팔을 착용하든지 뭐 조끼를 입든지 아니면 목에 두르든지 이런 류의 햅틱 기기들을 착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게임이 되겠지만 그 다음은 테마파크, 영화, 동영상, 스포츠, 다큐멘터리, 혹은 이제 시장에 다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어떤 것이든 그럼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과 햅틱이 결합돼서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햅틱 그리고 가상현실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